네, 때를 많이 쓰시는 정떼근 팀장님과 이번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 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정권 바뀌면서 네네. 대기업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투자 소식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그 채용 많이 하겠다 이런 소식 아무래도 정권 바뀌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이 소식이 나왔는데 2025년까지 국내 6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고 관련해서 좀 기대감 있는 종목들에는 수혜가 됐는데 또 막상 뭐 노조에서는 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죠. 항상 노조는 일단 반대하고 봐야죠. 노조 비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노조 댓글 다실까봐.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천조국이 돼버렸어요. 왜 미국이 국방예산이 천조라서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기업들이 천조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천조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을 일단 좀 볼게요.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IT보다는 좀 자동차가 좀 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국내 63조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건데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되면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가도 그렇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보고 있냐면은 전기차 여기 메뉴에 전동화 친환경 사업에 16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그리고 충전기 5,000기 구축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딱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포커스를. 로봇은 아니고요. 그 밑에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밑에 쭉 거기도 요즘 전동화 네. 친환경 사업 부분에서만 아, 전동화 친환경 사업 부분에서만 윗칸에서만 윗칸에서만 네. 여기 보고 있는데 나머지 뭐 외부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연구시설 인프라 이건 R&D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입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인데 여기 보시면 전기차 저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어쨌든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구성 요소가 통합 제어 장치, 감속기, 온보드 차저, 배터리, 구동 모터 이렇게 5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통합 충전 관리 장치 ICCU 여기에 대한 결함을 완전히 100% 완료를 했나? 여기에 대한 저는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네. ICCU가 요거 잠시만 요거는 제 내피셜 잠시만 좀 짚고 갈게요. 네. ICCU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충전 관리 시스템인데 요거를 통해서 외부 충전도 하고 그리고 V2를 가지고 외부로 전력도 내보내고 이 역할을 하는데 요게 OBC하고 LDC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OBC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배터리용 DC 교류 전력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LDC는 배터리에 있는 그 고전압을 이제 전장용 부품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OBC에 대한 결함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나 얘들이? 최근까지도 지금 아이오닉 5 ICCU 결함 관련해서 무상 수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결함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전기차, 그러니까 신재생 친환경차로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서 OBC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소울 EV라든지 그리고 레이 EV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고차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OBC 내에 PCB에 그름이 발생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OBC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 있잖아요. 이 전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은 그 고전압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배터리용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외부 전기를.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전력 변화를 버티지 못하게 되면서 회로에 이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화재도 나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이게 심해지면서 그림 현적이 가고 그림 현적이 결국 화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니로 화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배터리 화재로 마무리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OBC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시키고 ICCU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OBC 문제를 과연 깔끔하게 해결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는 최근까지도 ICCU 결함이 발생되고 무상 수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함 같은 거 없애려고? 근데 지금 아시겠죠? EGMP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갔어야죠. 아직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ICCU를 만드는
공간이 또 클린룸이거든요. 클린룸 같은 경우 뭐 성도 ENG라든지 뭐 반도체 클린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속기라든지 배터리는 아실 겁니다. 배터리는 어차피 배터리 3사 거 SK 거 쓰니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감속기라든지 구동 모터 그리고 EGMP와 관련된 부품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구동 모터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만듭니다. 중대형 만들고 어쨌든 어찌 보면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엔진을 이제 바퀴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차니까 이제 전기 배터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힘이 될까 파워랄까요? 이거를 이제 바퀴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퀴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구동 모터인데 그 구동 모터는 이제 현대모비스. 그림 있네요. 네, 화면 보시면 네. 뭐 요걸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좀 괜찮게 찾으려고 해도 지금 여기 바퀴 사이에 보게 되면은 요 사이 안에 있는 요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진 이거밖에 못 구해서 요 안쪽에 이 바퀴 양쪽에 양쪽 바퀴 안쪽에 있는 이 길다란 거, 이 앞에 바 말고요. 네. 바 안쪽에 요게 지금 구동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동 모터뿐만 아니라 저 감속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속기예요. 이게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전기차는 감속기가 변속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쪽으로 현대차 그룹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감속기를 전량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이 감속기 부분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올라갈 건데 이게 전체 작년 400억에서 올해 600억 정도 올라갈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서 현대차가 미국에 가잖아요. 네. 미국과 전기차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이 아메리카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속기 매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매출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켄터키 공장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요거와 또 해서 중요한 것은 IDA. 그러니까 바퀴에 힘을 전달해주는 축이라고 보면 돼요. 힘을 주는 건 구동 모터고 힘을 연결하는 축을 이제 축이 이제 IDA. 이건 이제 현대 위아에서 만들고 있어요. 네. 현대 위아에서 만들고 있고 화면에 보시면 같이 빨간색 있죠. 네. 요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의 이 축 같은 경우도 이미 현대 위아가 공급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연결해서 또 이제 R&D 거치면서도 전기차용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CCU 같은 경우는 이미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수혜주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속기하고 구동 모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힘을 연결시켜주는 축 하게 되는 현대위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DIC, 현대위아. 네. 작은 기업은 DIC. 현대모비스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구동 모터 같은 경우 소형적으로 보시면은 S&T 모티브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현대차 쪽으로 공급한다라는 뉴스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형적으로 보게 되면 S&T 모티브, 중대형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보시면 되고 현대위아. 네.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합 열 관리 모듈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현대차 그룹 친환경차 3종의 공급이 추진되는데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용 저장 탱크, 공기 압축기 요거는 2024년도 넥소 2세대 그리고 수소 상용차 여기에 공급을 아마 추진을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 감속기라든지 구동모터와 연관된 이 부품들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수소 쪽까지만 연결시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DIC, 현대위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T 모티브가 추가될 수도 있고. 네네. 네. 이제는 공급 소식이 혹시 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수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에 동화성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동아화성. 네, 동아화성. 요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모듈 게스킷. 말이 어렵죠? 배터리 팩 모듈 게스킷.
약간 욕 같아요. 발음 잘하셔야 이거 돼요. 아니고 게스킷 독점으로 공급하는 네, 회사네요. 이게 이음매 밀봉 고무 패킹이에요. 고무 패킹. 열에 강한 고무. 이음매 네. 밀봉 고무 패킹.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 도시락 아닙니다. 아니 저는 공항 검색대 캐리어 같은 그죠?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하면서 여기 까만색 그 보이시죠? 까만색 테두리. 네. 요게 그겁니다. 모두 게스킷. 이음매 밀봉 고무 패킷. 그래서 배터리 팩을 안전하게 밀봉을 해요. 밀봉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조금 냉각수 같은 역할도 해요. 배터리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사용하게 되면 과열되죠. 여기 열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지는데 그러면서 하다못해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전하게 밀봉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팩 냉각을 위한 고무호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냉각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OBC에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열성이라든지 전련성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 열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열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열이 발생되는 것들에서 제어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 화재 쪽과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가 정말 조금 소방관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하이니켈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기다 만약에 진화제를 뿌리게 되잖아요. 더 펑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펑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배터리가 좀 그런 지랄 맞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내열성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화성하고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HRS라는 기업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동아화성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배터리 팩을 안전하게 좀 밀봉을 하는 그 고무 실리콘 이와 관련된 이음매 밀봉 고무 패킹을 만들고 있고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회사 동아퓨얼세 이 회사가 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HRS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배관 실리콘과 연관이 되는데 실리콘 고무가 고온을 잘 견뎌요. 기존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 열 관리, 고온 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고무가 그러니까 이게 또 모양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 없이 또 고온을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들어간 각종 전자장비 있잖아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내가 자꾸 비비고 비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이 내용 계속 정리하면서 듣느라고. 아니, 저는 사실 현대차 그룹 2025년까지 국내 63조 투자 이 내용을 잡아오셨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까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했잖아요. ICCU. 아니, 그거 말고도. 이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아예 뭐 거기에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련 수혜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HRS.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도 각종 전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전자 장비하던 전산 피복 여기 실리콘 고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지금 또 GV80 같은 경우도 결함이 있는데 전자장비 오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ECU에서 MCU로 바뀌게 되고 이 MCU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전자장비의 결함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또 이게 3차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전자장비에 대한 전선 피복 실리콘 고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파워 케이블 업체를 통해서 현대차 아이오닉 5의 배관 실리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고온, 절연성, 내열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온들을 잘 견디는 실리콘 제품들은 앞으로 더 많이 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칸에서 봤듯이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 그거 봤었죠. 전동화 그리고 친환경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DIC, 현대위아, 동아화성, HRS 저는 이런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수혜주는 요거다라고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같이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막 이런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협업으로 초고속 충전기 5,000기 구축. 그럼 이게 충전 연관된 기업을 봐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죠. 현대차가 네.
이제 전국에 24개 초급속 충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위탁을 어디냐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는데 여기와 또 연관된 기업이 디스플레이텍. 이미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17%가량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충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현대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디스플레이텍이 아직까지는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수혜자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전 관련된 정보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현대차에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있는데 요거는 뭐 인포테인먼트인데 그 PBV 목적 기반 차량. 근데 그 목적 기반 차량들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EGMP 위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의 목적 기반 차량을 만들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대중교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니로 택시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목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목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아의 새로운 목적 기반 차량이 나왔을 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전동화, 친환경 사업 부분에서 볼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텍, 모트렉스.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텍, 모트렉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번째 신기술하고 신기술, 신사업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화 친환경 사업과는 저는 연결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여기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로보틱스, 웨어러블, 서비스, 모바일 기술, 하드웨어 쪽은 어차피 저는 현대차가 한다라고 봅니다.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과거 납품 이력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T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라면은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AAM 이건 UAM인데 요거는 나와야 알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 뭐 가이드는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하고 자율주행 쪽하고 이제 AI 쪽 AI 소프트웨어. 전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가 이제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G90 풀체인지 모델 올해 연말에 나오는 풀체인지 모델에 장착이 될 예정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지금 자율주행을 가려면은 인지 판단 제어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반자율주행은 인지 제어는 돼요. 근데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D1 칩 도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였던 교육이 돼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딥러닝? 지금 딥러닝. 좋습니다. 와, 정답. 그래서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도저 컴퓨터고 그리고 차체 내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지하기 위한 인지해서 판단하는 게 또 D1 칩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로보틱스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AI 쪽을 봐야 돼.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쪽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하다 보니까 비슷한 기업을 좀 보자. 비슷한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AI 칩과 그러니까 AI 칩 관련된 종목들, 그 AI 반도체 이쪽과 연관된 기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텔레칩스,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칩을 개발을 하고 현대차에 납품도 하고 있고. 납품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차량용 MCU 국산화 이걸 성공을 했는데 MCU는 결국 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전자 장비들을 MCU 혼자서 다 제어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만큼 고성능 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현대차가 차량마다 옛날에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ECU가 들어갔어요. ECU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자율주행 친환경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ECU가 많이 장착이 되는 거죠. ECU? ECU. 네.
전자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기서 것 이제 같아요. MCU로.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킨 게 MCU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MCU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서 현재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완성하게 되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 많이 다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거 좋던데. 그죠? 다 보이는 거. 장착인데 그 기능을 탑재를 한 스마트 콕핏용 칩셋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를. 그래서 아마 이제 아다스용 칩셋도 이제 개발 중인데, 근데 여기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AI 칩과 연결되는 게 아시겠죠? 뉴로모 칩인가요? 또 생각이 안 나네. 또 이것도 댓글 달릴라. 여기 보면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네페스라는 기업이 인공 AI 칩, 뭐 뉴로모 칩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현대차와 연결지어야 되잖아요. 그 현대차와 연결짓다 보니까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좀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오토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버브 반도체하고 44.8%씩 각각 지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BMS, 요거 관리용 배터리 관리 칩, 요걸 SK온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EGMP 관련돼서 어차피 EGMP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관련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MC넥스. 네. MC넥스. 제가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 이거는 인지 부분이에요. 인지 부분인데 인지는 어차피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카메라 쪽을 보게 되면 눈으로 봐야지 인지를 하니까. 그죠? 네.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뭐 레이더로 인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말부터 레벨 3 양산차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빅데이터 기반한 딥러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전 세계 자율주행 기능 있는 전기차 출시 다 했잖아요. 그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도서 컴퓨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 컴퓨터에 다 들어가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딥러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도 레벨 3를 진행하게 되면서 레벨 3 차들이 수집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하고 그걸 또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앞으로 레벨 3, 레벨 4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인지 제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판단이라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칩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판단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될 건데 현대차 직납품을 통해서 이제 1차 벤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MC넥스가. 네, MC넥스가. 네. 지금 아이오닉 5에도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아다스에 적용되는 카메라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MC넥스가 이제 그동안은 뭐 스마트폰 쪽 카메라 모듈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현대차 쪽 이제 직납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업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모비스, DIC, 현대위아, 동아성, HRS, 디스플레이텍, 모토렉스, 텔레칩스, MC넥스까지 랩을 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작게 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좀 작게 준비를 해야지 하다가도 계속 이렇게 됩니다. 양 조절을 못하네. 양 조절을 못해요.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용어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딥하게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러 댓글 못 달게 하려고 너무 아니에요. 어렵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댓글 달릴 거예요. 댓글 달릴 거고. 좀 어려운데. 이게 항상 고민해요. 깊고 좁게 할까? 넓고 얇게 할까? 이 고민을 항상 해요. 네.
오늘도 이제 무사히 오늘도 넘겼다 이 생각을 하고 주말 되면 또 이제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뭐 해야지. 다음 주도 뭐 할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채팅으로 아니 댓글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뭐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NFT 댓글 달았는데 안 해가지고 그분 아마 삐지지 않았을까요? 네, NFT도 이제 슬슬 한번 해봐야 네, 해야 될 될것 때가 같아요.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모바일 게임 슬슬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차가 2025년까지 국내에 65조 투자한다는 네.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함께 네. 또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 다 파헤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 사업에 보면은 내연기관 차량의 상품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 그래가지고 38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여기 어쨌든 ICCU에서 특히나 OBC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에 대한 결함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현대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싸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됐는데요? 이렇게 남기는 거 아니야? 근데 최근까지 그 안 뭐지? 됐다. 해결 안 됐다. 최근까지 뭐 수리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또 그럴까봐 아까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중간에 검색해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최근 5월달까지도 결함 때문에 무상 수리 받은 이런 이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OBC 이쪽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또 우리나라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